남부교회를 만난 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담임 목사님과 귀한 당회와 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부교회를 눈부신 남부교회라고 항상 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눈부시고 그 눈부심 속에서 우리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빛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시간이 딱 이제 한 50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이 뉴노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책도 찾아보고 다른 관심사가 있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 꿈미하는 그 꿈미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제언을 한두 가지 정도 하는 걸로 저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 이제 그 텍스트에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롱기누스라고 미학에 있어서 최초의 논문 같은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3세기 철학자이고 미학에 관심이 많았던 롱기누스가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사역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아 부분에서 이제 강의가 하게 될 때 한 번씩 이제 나누는 굉장히 명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흠 있는 숭고가 흠 없는 범용보다 낫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보다 도전하고 추구하는 놀라운 눈부심이 있고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부시고 탁월한 일들은 창조적 역사와 정신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는 도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현실을 보지 말고 그 현실 이상의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엇인가도 어떤 것도 좀 의미 있게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 뉴노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이전에 있었던 단어예요. 여러분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인문학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 단어를 일반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모더니즘을 쓰지 않아요. 학문적인 얼개가 있는 단어이지 실제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이것을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와 국가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담아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표준으로 단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범용화된 겁니다. 사실 뉴노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표준적인 지침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이 단어였는데 이것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 단어를 새롭게 차용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해체주의, 수많은 얼개의 사상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 사상 속에 더 많은 혁신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뉴노멀은 완전한 새로운 것들이 일상생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내에 근간이 있는 경제학적인 표준의 단어는 사라졌고 이 단어는 지금 세계가 바뀌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표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일상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김재인 교수님, 경희대 교수님이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뉴노멀은 거의 혁명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처럼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시대 최고의 발견과 창조적 능력과 사람을 변화시킨 과학의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일상을 최고로 변화시킨 두 가지의 현대 문명의 이기가 있어요. 이 인문학에서는 너무 표준이라 간단한데 첫 번째 뭐? 예?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세탁기입니다. 생각보다 다르죠.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 냉장고는 우리 식생활에 완전한 새로움을 바꿨고 세탁기는 여자의 삶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완전 새로운 세계로.
인문학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 시대가 바뀐 건 맞죠. 완전 달라졌어요. 코로나도 저도 한 번도 경험이 못한 시대였고 도저히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뭐 적응하기 좀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사실 오프라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온라인이 잘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줌으로 기도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설프더라고요. 수업은 많이 했는데도 줌 기도회가 저는 어설펐어요. 사실 몇 번 안 해봐서 그런지 이번 주에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 있지만 이것도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여러 주석이 있지만 각 주는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가장 과감한 뭐다?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이들은 디지털 되어 있고 우리는 아날로그고 뒤에 나오지만 유목민처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긴 해요. 그러나 교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뭐냐? 혁신과 개혁은 마음에 있는 거지 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혁신과 개혁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삐삐 세대를 아는 모토로라 삐삐 세대 아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라떼 의사들만 요즘 쓰고 있다는 삐삐 맞죠? 천사 막 공중전화에서 천사 막 이렇게 찍고 맞죠? 이런 거 빨리빨리 이런 거 정말 이렇게 라떼이죠. 뭐 무기 같은 거 막 저는 핸드폰 시티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세대가 공감이 되니 감사하네 맞죠? 요즘 아이들의 시티폰 모르면 이게 뭐 시티폰이 뭐지? 그냥 웃어요. 삐삐 의사들만 차고 있는 거 아닌가?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펜티엄 이 컴퓨터 옛날 500만 원씩 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집어넣고 맞죠? SMCGA 집어넣고 막 부팅하고 막 에러 나면 막 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 세대가 저의 세대였고 여러분들의 세대였는데 이미 그거는 저 멀리 가고 여기에다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상당히 그래도 뭐 앞서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인데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디지털을. 그건 우리의 속도보다 초속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그 현실을 실제로 현실을 미리 보고 그걸 인문학적인 방식과 과학의 방식을 통합해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혁명의 주체가 됐죠.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누구죠? 스티븐 잡스죠. 이게 그 사람은 인문학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소크라테스와 내가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할 수 있다면 내 애플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주겠다. 그도 캘리그라피 대학원에 다니면서 애플을 설계했다는 그 전기에 있잖아요. 그만큼 창조성은 인문학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문학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인문학도 필요하긴 해요. 네, 그러다 이 사람이 이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이걸 만들면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기를 만들겠다 해서 완전 대박이 나서 애플 시리즈가 했죠. 그 변화를 앞당긴 사람이 아니라 그는 변화를 미리 읽고 과거를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사람을 일켜나가면서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서가면 시대의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펠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두 분이 막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뉴노멀의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가정사역 중심이고 이 범주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특징, 개인과 가정 중심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범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가 특징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게 초연결에 좀 한계를 포커스를 맞춰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텍스트에도 있지만 보에티우스라고 여러분 철학의 위안이라는 썼던 정말 귀한 사람인데 나중에 목 잘려서 죽죠. 그 사람이 철학의 신을 만나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그 텍스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뉴노멀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가 좋았지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 좋았지 기도원 갔을 때 좋았지 그건 그때의 일이잖아요. 이제는 지금이 좋았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바뀌어야 뭐 바뀌겠죠. 그러니까 뭔가 선도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왜 말 안 듣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거적 답이든 현재적 답이든 다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초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물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극대화됐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 소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공간과 시간과 여러 제약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관계 친밀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갈래도 많이 일어난 것도 사실인 거죠. 여러분, 초연결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공허와 외로움과 고독과 외로움과 공허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전시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디어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텍스트에도 좀 나와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기 전시를 행해요. 쉽게 말해서 인스타그램에 보면,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절대 절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맞죠? 호텔에서 밥 먹었던 이야기, 뭐 밥상에서 가정의 화목한 이야기 다 싸우지만, 맞죠? 그것만 올리잖아요. 맞죠? 구질구질한 가정의 모습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다 있는데, 솔직히 그 곰팡이에 피우는 모습 다 있잖아요, 가정사에서. 근데 그걸 올리잖아요. 자기 전시주의. 그게 근데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과감 없이 얘기하는, 그게 반대 어떤 영향력인가 하면 그만큼 외롭고 공허하다는 거죠. 계속 누가 체킹이 되고 관심사가 있으면 좋지만 아닐 때는 굉장히 공허해져요. 그건 낯선 자기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연결 시대, 초융합 시대, 초지능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세대는 그만큼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해 있죠. 첫 번째, 양육가서 이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집단을 일종의 사회적 범주,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통용되는 겁니다. 이 양육가서는 뭐냐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 세대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 사회적 범주 안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집단에게 인간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 즉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게 양육가설의 원리예요. 굉장히 인문학에서는 많이 체킹리스트가 됐죠. 지금도 여전히 비코츠키 이론과 더불어 일상적인 이론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걸 이제 지금 뉴노멀 시대에서 좀 체킹이 돼버리면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너무 시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고정된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요. 피로 이어진 사회 관계라고 해서 꼭 가족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동호회, 오늘 교수님이 잘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를 좋아하는 분과 만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남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이지만 신앙도 연결도 안 돼, 대화도 연결도 안 돼, 여러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된 아이와 부모는 아무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대화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살아 계셨지만 돌아가신 아버님과 사실 그 세대 아버님하고 연결될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70대, 80대 된 아버님과 이야기가 통한다는 자녀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밖에 없잖아요, 맞죠? 손 드실 분만. 근데 저희 아버님과 제가 연결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낚시입니다, 낚시. 낚시만 가면 아버지가 모든 걸 얘기해줘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낚시하면서 담배 피시면서 세상 모든 고통을 얘기하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됐고, 그 이해도가 내가 느껴지니까 아버지가 내가 나를 이해한다고 느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아들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런 거예요. 연결이 되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연결되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범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오늘도 교육자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마라탕 먹고 왔습니다. 요즘 마라탕 안 먹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맞죠?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그런 이게 초연결이 단순히 그런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연결될 수만 있어도 말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끼리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낚시 좋아, 테니스 좋아, 모든 거 좋아. 그럼 그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영향을 가정 이런 거 다 떠나서 엄청난 많은 에너지와 영향력을 받게 돼서 그룹이 라포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 이런 아이들과 연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연결을 하자는 게 저의 요지고 꿈미의 요지입니다. 사실은 꿈미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왜 이게 뭐 어벤져스는 좀 많이 끝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어벤져스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진짜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요즘 옛날에는 람보를 좋아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코만도는 람보 스타일의 영웅을 좋아해서 다 죽이고 막 아무리 칼 나와도 안 맞지도 않아요. 아무리 맞아도 살아나야 맞죠. 부활 아무리 총 막 다 쓰러져 막 이렇게 총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영웅을 싫어해요. 어벤져스처럼 각각에 다 문제점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근데 모이면 뭐예요? 영향력을 세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시대에 많은 교육자들이 알고 목사님들이 알고 많이 느끼는 거 뭐예요? 지금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네트워크가 돼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 사역이 안 되면 절대 그 공동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영웅은 다 짓밟고 나만 영웅이 되지만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거 패러다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은 각각의 잘하는 것을 높여주고 함께 모여서 어벤져스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벤져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맞죠? 다 잘하면 안 돼요. 다 잘하는 건 다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다 끄적끄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는 진짜 재정이 풍부하니까 밥은 내가 항상 사겠다.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진짜 교제는 24시간 놀아줄 수 있겠다. 그럼 체력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난 뭐든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였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아이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하는지보다 무엇에 마음을 담는지를 압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데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해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숫자를 떠나서 한 사람을 키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교육은 실제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만 5분 남았다고 벌써 5분 남았네. 그래서 리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하면 거의 끝나갑니다. 더 다행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구하고 있느냐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건 정말 맞아요. 디지털 유목민이야 그러니까 노마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유목민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가는 거예요.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지금 긍정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부정적인 것도 있죠. 미디어 중독도 가능해요. 베이비 스몬비라고 아이들이 너무 실제 유튜브라는 게 너무 쉽게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선별 그러니까 그 디지털을 할 수 리터러시 하기 전에 벌써 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친누나도 중학교 1학년 전까지는 이걸 안 줬어요. 사실은 휴대폰 안 사줬어요. 이거를 안 사줬어요. 왜냐하면 뭐 사줄 돈도 없었고 첫 번째 현실적 돈이 없어서 안 사줬어요. 두 번째는 진짜 그렇게 해서 근데 조카가 그래도 다행히 잘 컸는데 뭐 담배도 피우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회심해가지고 잘 됐어요.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뭐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몬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검색하고 시간 얼마나 나온지 나와요.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저도 이번 연도에 결단한 게 디지털 줄이자. 그래서 50% 이상 줄였어요. 영상을 많이 만드는 입장에서 영상을 줄이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스티븐 잡스처럼 책을 더 읽겠죠. 그러면 창조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디지털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적인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기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공허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유목민 시대에 연결돼 있지만 단절돼 있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차 마실 사람이 드물어요. 되게 외롭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 아이들 참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맥락이 많죠.
그래서 회사 없이 살아남기.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회사원들도 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제일 어렵다고요. 올해가. 누구 어제보다 제일 어렵대요. 진짜 어려운 시대 곧 온대요. 곧 왔고. 그래서 되게 힘든 세상에 돈이 만mon이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대에서 명확한 하나가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번에 보면 꿈미의 전략은 교회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통합사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자료를 이전에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해서 자료를 받고 논문을 발표됐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논문이 삭제돼서 없더라고요. 이게 통계학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건데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교육은 절대적인 시간과 영향력의 비례를 뛰어넘는다. 자,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통계학을 얘기했지만 통계학의 오류도 있습니다. 이거 학문적으로는 얼개를 아시죠? 통계학의 오류는 통계학적인 비율에 한적해서 그걸 바탕하지만 인간은 통계학을 넘어선 거거든요. 맞잖아요. 통계학으로는 개신교나 기독교는 원래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로마 시대. 통계학이 오류입니다. 오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근데 그 논문에 통계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사와 더불어서 우리 통합 측에서 조사 논문이 있었어요. 그걸 발표해서 교수님 저도 인사이트 되게 받았는데 뭐냐면 교회 교육이 물리적인 시간과 관계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에 교육 여러분들 선생님이 교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있냐 없냐라는 걸 조사해 봤더니 아이들에게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인사이트가 발견된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물론 시간은 비례하잖아요. 시간 별로 없어요.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심과 중생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80% 이상이 뭐냐? 교회 교육 선생님을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맥락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교회 교육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난 아이들에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 언제 예수를 만나냐 했을 때 교사를 통해서 만난 비율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이제 유초등부는 그래요. 중고등부는 조금 이제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의 무용론은 위험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게 꿈이지 이걸 하나만 묻힌 듯이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절대적인 능력자다.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회심과 중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근간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이들의 회심과 중생의 역할에서 진짜 중요하다. 그걸 가지지 않고 가정으로 다 밀어내면 가정이라고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다 해버려. 교수의 교육은 의미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꿈이가 두 가지를 다 세 가지 다 연결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은 교회의 진리와 교육이 체험되는 경험되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식탁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데 그 텍스트와 영상을 저희가 송출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실제 교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나눔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건 에드워드 폴리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사실 기독교는 가정의 식탁에서 탄생했다. 가정교회가 기본적인 고대의 실제 교회였지만 사실 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도 더 파싱을 해보면 식탁 교제에서 교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밥 먹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밥을 먹으면서 진짜 마음을 나누는 가정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2가정이 있었네요. 감사해요. 3가정. 예. 밥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밥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다른 디셀 한번 써보시죠. 쿠폰 보내고 너 밥 먹고 나 밥 먹고 얘기하든지 어쨌든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나야 되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실제로 식탁 교제에서 그 모든 영향력을 받았는 거죠. 여러분 샬롬 메이슨이라고 굉장히 좀 이제 아이들 교육에서 관심이 많았던 기독교 학자이기도 한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가정 분위기.
그러니까 가정교회, 가정 식탁의 분위기 있잖아요. 예배 딱딱하게 드는 거 말고 진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들러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식사 시간은 가장 최고의 교육 현장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 없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엎으면 안 됩니다. 맞아. 막 화를 낼지라도 그것도 교육인 거죠. 엄마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진짜 분노했구나. 다음에 그렇게 안 해야지. 그것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야 실제 인간과 인간이 만나야 되는 거야. 실제 이 페르소나를 빼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와 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에게 식탁 교제 초청받았는데 너무 막 화려한 식탁 교제라 깜짝 놀랐는데 그러지 않으려도 라면이라도 먹지라도 교제하는 공동체가 참 힘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밑에 텍스트에 있지만 이상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모든 세대의 소속감이 중요한데 교회도 그러면 가정처럼 어떤 먹는 즐거움이 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간식도 좀 준비하고 텍스트는 덜 가르쳐도 맛있는 거 사주면서 진짜 가정들 웰컴 홈이라는 문구를 많이 쓴대요. 최근에 교회에서도 집처럼 교회 오면 난 교회 안 오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식탁 교제가 꿈미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들 굉장히 강조하고 교회 교육도 강조해요. 그러면 그것의 연결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 다음 페이지에 있겠지만 다음 페이지 넘어 11페이지입니다. 밥상머리의 공동체 회복인 거죠. 미리 메시지를 듣고 주일에 나누는 방식이 좋아요. 예전에 청교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날 저녁에 다 나눕니다. 아이들끼리 막 나누고 나서 거기서 밥 먹고 토론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축복하고 마쳤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주일 저녁에 꼭 모이면 좋고 토요일 저녁에 모이든지 주중에는 안 되면 아니면 금요일 모이든지 토요일 목요일 모이든지 다 좋으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식탁교제 즐거움을 회복하는 과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참 그 텍스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뭐 치고받고 싸울 때는 있지만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도전과 응전이라고 역사의 의미에서 얘기했죠. 굉장히 도전이 되면 응전하면 역사는 바뀌어요. 도전이 주어졌으면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여러분 어려운 시대 그러나 응전하십시오. 그러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는 눈부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빛 아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햇빛은 어떤 시궁창에서도 그 빛의 능력을 잃지 않아요. 저는 그 어거스틴의 명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